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죠. 역시나 지수가 급등했는데요. 코스닥은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12거래일 만에 2,400선을 넘어서 2,500선을 뚫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극소수인데다 공매도 허용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그리고 김포 편입,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새내기 직장인 서현 씨의 인생 첫 기부는 유니세프입니다. 월급 받고 문득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아동후원을 생각했어요. 처음이라 믿을만한 아동 구호기관이 어딘지 요모조모 비교해보고 제 인생 첫 기부는 유니세프로 정했어요. 75년 경험과 전문성의 유엔기관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격리교실이란 걸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경상북도 의회 권광택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권 보호가 사회적 이슈인데요. 교권 보호를 위해 디텐션룸, 즉 격리교실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경상북도 의회 권광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광택입니다. 네, 바로 그 주인공이 권광택 의원님이십니다. 디텐션 룸을 주장하신 분이. 자, 이른바 이제 격리교실 도입을 이제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선 저도 이거 처음 들었는데 디텐션 룸이라는 게 뭡니까? 예. 디텐션 룸이라는 말은 구금이라는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게 우리말로 정학실 또는 격리교실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학교 수업 과정에 충실히 임하지 않거나 잠을 자는 학생, 교사 충고를 받고도
행동 교정이 되지 않는 학생, 수업의 방해를 초래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이 하나요. 네. 학습 교실과 분리되어 격리 교실에서 별도 과정을 받게 하는 제도가 디텐션 제도이며 그 공간이 디텐션 룸입니다. 아, 디텐션 룸이라는 말 사전적 용어는 이제 구금, 강제로 가두는 예. 거군요. 근데 예. 근데 이거 그 뜻과는 달리 이제 격리한다 일정 기간. 예. 예. 자, 이걸 주장하신 건데, 자, 우리 교육 현장에 디텐션 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011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체벌 금지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는 있는 반면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어려움과 상대적 교권 하락의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학생 체벌 금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교사분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 최근 불거진 교육계의 안타까운 소식은 그 정도가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교권의 합리적인 회복을 위해 고민하던 중 미국 디텐션 제도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우리 경북 교육에도 잘 접목한다면 체벌 없이 학생 지도와 교권의 회복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학생 체벌은 절대 안 된다. 이 원칙 존중한다. 그런데 예. 이것만 존중하다 보니까 학생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 대안이 예. 바로 디텐션 룸, 격리 교실이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예. 예. 자, 교권 추락 얘기가 나오면서 교육부에서도 학생 생활 지도안을 고시하고 또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부족하기보다는 당사자인 교원이 체감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교권 침해 요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선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상당히 점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결국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생활교육 규정안을 개정해야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동안 학부모 악성 민원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금진적으로 바꾸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사법이라는 교원지휘법,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등 핵심 사항들이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방어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정비와 동시에 선제적인 교권 회복 방안을 교육자치단체별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디텐션 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웠고 또 하나 새로운 용어가 딘이라는 게 있네요. 딘.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제 특별 훈육 교사쯤이 될 텐데 이 딘의 배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왜 필요할까요? 예. 딘은 디텐션을 전담하는 특별교사 또 예전에 학생 주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교사 차이점은 문제 행동 아동의 지도에 관한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텐션이 결정된 학생을 교과 교실에서 분리하더라도 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D는 유기정학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과제부과 등 격리기관의 지도 역할에 중점을 두지만 제가 요구하는 경북형 D는 주요 역할은 문제행동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기회, 반성과 성찰을 통해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정서지지 및 학습 조력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문제행동 아동 시 다시 건강한 학교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텐션 룸과 D는 한 세트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DEAN입니다. 딘. 그러니까 특별 훈육 교사. 자, 그러니까 일반 교사에게 이제 담당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훈육 교사를 따로 선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또 실제로 이런 디텐션 룸과 딘 이 제도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이것도 좀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텐션 룸과 딘을 운영하게 되면 물론 교권 보호에는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좋지만 자, 이런 뭐 디텐션 룸 이런 처벌을 당한 그 학생 입장은 어떨까? 혹시 학생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학교 내에서 좀 낙인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학생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지지와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하나라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도입을 주장하는 디텐션 제도는 징벌을 주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입 목적의 첫 번째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문제 행동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검사 및 상담 지도를 통해 혹시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문제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지와 성찰을 경험한 학생이 다시 건강한 학급 구성원으로 복귀해서 충실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제도 도입 목적과 운영, 효과 모두 학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동 인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보호 장치를 설정해 우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디텐션 룸 제도가 뭐 그 학생 징벌을 주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 학생의 내면적인 문제 요소를 좀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다시 이제 교실로 복귀해서 충실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격리교실과 훈육교사 배치에 일선 학교 그 선생님들의 생각, 뭐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좀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먼저 이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구 상격중학교 임민식 선생님께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것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제가 재창업하는 것입니다. 임 선생님과 통화하며 의견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제도이고 교원은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중등보다 초등 교원에서 수요와 지지가 더 컸다고 하는데 아마도 담임교사가 모든 교과를 지도하는 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중등보다는 초등 교원에서 더 지지가 많다. 이런 반응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자, 내일부터인가요? 경북교육청에서 교육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거. 이제 경북교육청 사무감사가 있는데, 자, 그럼 내일 이 현장에서 이런 내용 또 제안도 직접 하시고 논의까지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대책을 묻고 경북형 디텐션 제도 도입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인력과 예산 한계 등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점진적으로라도 도입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권광택 의원과 함께 경북형 디텐션 제도에 대해서, 격리 교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으로도 경상북도 의회에서 또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의회 권광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AI 같은 첨단 기기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스마트폰이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예. 강제 종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불안감이 이렇게 엄습해 오면서 예. 주말을 어떻게 보내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첨단 기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그런 삶이 이게 지금 멈추면 불안한 삶이 언젠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사기나 도용 또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이 범사회적으로 또는 국가 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초연결 시대의 어떤 미디어에 노출된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들을 좀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하긴 그렇네요.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 스마트폰 이렇게 보급되기 전에는 없었던 그런 사회 현상들이 많잖아요. 뭐 병리 현상들 이런 거 상당히 많은데 참 그런 거, 그런 문제 좀 짚어보자.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초연결 미디어 시대의 사회병리 현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말이 좀 길고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AI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랑 아무나 연결할 수 있는 시대에 이제 왔어요. 네. 근데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이탈리아의 극우 총리인 멜로니 총리가 이제 이러한 유튜버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뉴스예요. 유튜버에게 총리가 이탈리아 총리가 당했다고요? 이거 총리실이 뚫린 거죠. 어떤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들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연합의 무슨 고위직 외교관들이라고 이제 속이고 총리실을 통해서 이제 멜로니 총리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총리의 이제 속내를 다 이제 털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쳐 있다. 이거 지금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게 9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공개되면서 이제 멜로니 총리가 좀 공궁에 빠진 적이 있죠. 예.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요즘
별게 다 있지 않나요? 무슨 뭐 페이크 뉴스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뉴스를 이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유튜버의 장난 전화에 당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전에도 많았어요? 이 유튜버들한테? 네, 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실각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뭐를 비롯해서 티르카이 대통령도 있고,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도 지금 여기에 걸렸고, 해리포터의 저자도 지금 걸렸답니다. 야, 참. 간도 크네요. 이런 세계적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일종의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진실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절에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저 이탈리아 총리실에 외교 보좌관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왜 이건 못 막았냐고. 그럴 만도 하네요, 사실. 자, 이렇게 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장난 전화에도 놀아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왜 뭐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 전에 그 미국 대통령 누구죠? 괴짜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트럼프요.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딥페이크 이용해서 뭐 영상 맞습니다. 뿌리고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이번 달에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시다 총리를 완전 딥페이크 해가지고 마치 이제 총리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전파를 어떤 일본 민영 방송에 전파를 타고 나간 게 있는데 이게 나가자마자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는 아주 깜짝 뉴스처럼 전파가 됐다는데. 왜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기시다 총리가? 근데 실제로 그 기시다 총리가 한 발언들은 대부분 외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딥페이크 돼가지고 이제 나간 가짜 동영상 이런 소동이 벌어져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것들은 언론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여론까지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벌어질지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파괴력을 지닐지 사실 걱정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일도 있고 또 AI를 이용해서 이런 병리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AI가 요즘이 초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이게 엄청나게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네요. 항상 보면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고. 빛과 그림자죠.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 스마트 기술, 스마트 기기 이게 이제 오히려 인간에게 좀 앞으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린이들 분노 조절 장애와 스마트 기기가 관계가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를 봤는데 요즘엔 이제 교실에서 화를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아이들은 늘 장난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선생님이 타이르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정상적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이제 나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정신의학계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어린애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데 이게 지금 보통 이제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또 그러면 또 보채고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달래고 어르고 이러면은 보통 이제 잠잠해졌는데 요즘에는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쥐어주고 태블릿 PC 주워주고 그러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시간을 넘고 왔는데 그게 지금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아이들의 뇌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꼭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이 이렇게 봐도 이게 좋지 않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2살, 3살 애들한테도 이런 거 보여준다면서요. 울 때. 네네. 막 이렇게 막 자지러지고 울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우리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이제 느끼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자문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인된 그런 심리학적인 또는 정신의학적인 그 실험 결과로 나타나니까 좀 더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보다는 어쩌면 정서적 교감을 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 지금 어린이들이 좀 더 이 스마트 기기를 지금 긍정적으로 활용하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기기가 이제 정서적인 문제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놀이터 있잖아요. 옛날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후에 뭐 꽉 찰 정도로 많이들 뛰어놀고 했는데 요즘에 그거 보기 힘든 거 아세요, 교수님? 놀이터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예. 아주 텅텅 비어 있고 아이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 끝나면.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동들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면서요. 네.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그 사용 규제하는 조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규제 조치를 하는 이유는 어떤 규율을, 학생들 사이의 규율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는 벌써 2018년, 19년 이때 3세부터 15세, 한참 이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유나 자율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워낙 세가지고 법으로 금지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좀 사정은 다르지만은 주별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를 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보면은 등교할 때 반납을 하고 그렇죠. 하교할 때 되찾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허락받아서 사용하고 이러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프랑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좀 순종적인 교육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규제까지 또 규제 법안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이거 학부형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왜냐면 눈 뜨면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 학교 수업 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좀 핸드폰에서 좀 해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학생들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어른들은 좋은 기기를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놓고 그걸 또 규제하냐. 그렇네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통적인 수업 방식하고 또는 학교 분위기하고 학생들의 이 생각의 변화라든가 사회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학은 어떻습니까? 뭐 대학생들에게 뭐 핸드폰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생마다 좀 차이는 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이제 금지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올려놓지 마라, 책상 위에. 아예 꺼내지도 말고 들여다보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전에는 조금, 초창기에는 좀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워낙 대세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사실 제 얘기가 다 진리는 아니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빨리빨리 검증하고
저도 필요한 거 있으면 야 빨리 검증해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방송 중에 이거 검색할 경우가 많아요. 예, 모르는 용어 좀 찾아보고 이거 어떻게 됐는지 속보도 좀 봐야 되고. 자, 한 1분 정도 이제 결론 말씀 좀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예,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첨단 기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언제 어디서든 연결이 될 수 있고 AI의 발달로 지금 우리는 지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동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편로한 도구를 사용하는 만큼 또 인간 사회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기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정보를 탈취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커지면은 공동체의 붕괴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윤리적이고 제도적이고 국제법적인 방어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첨단 기기를 좀 더 적절히 잘 통제하면서 그들의 정서와 행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